안녕하세요. 니들 고티즈입니다. 이번에 털실탈의 봄호가 새로 나왔죠. 감사하게도 한스미디어에서 책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번 호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이번 호의 주제는요, 레이어드 크로셰예요. 그래서 평소에 코바늘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반가워하실 만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계절이 바뀌면은 새로운 모티브를 또 뜨고 싶어지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소품과 의류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. 요즘 아주 핫하죠. 아무희비 작가님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. 네, 첫 장을 넘기자마자 이렇게 반가운 사진들이 보였어요. 전부 인스타나 레이블리에서 봤었던 예쁜 디자인들인데요. 뜨개머리엔의 도안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예쁜 도안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, 원작에 사용된 실 추천도 보실 수가 있고, 혹시 원작실 중에서 특정 컬러가 단정되었거나 그럴 경우에도요,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실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. QR코드로 웹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.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털실타래를 볼 때는요, 인스타에서 봤었던 익숙한 사진이나 작가님들의 소식을 보는 것도 재밌고요. 또 물론 새로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있죠. 네, 라트비아 기사가 실렸는데요. 이걸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, 제가 예전에 그 라트비아, 에스토니아 그쪽 그 발트 3국이 궁금해져서 막 책도 사서 보고 했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. 네, 요거는 또 다른 책인데요. 이 라트비아는 수공예가 오랫동안 잘 이어지고 있어서요.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장인 분들도 계시고, 제가 또 다른 책에서 본 내용에는 어떤 할머니 댁에는 큰 나무가 거실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, 거기에 그동안에 만드셨던 300개의 장갑들이 걸려있는 장갑나무가 있는 그런 내용을 또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막 여행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곳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. 레이어드 크로셰에 이렇게 8가지 디자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. 원피스나 청바지, 면바지, 이렇게 점프수트, 또 수영복에도 같이 레이어드 할 수가 있죠. 네, 코디하기에 따라서 날씨가 좀 변해도 봄부터 여름 또 가을까지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제가 요 무늬 도안을 보고 집에서 스와치를 몇 개 떠봤어요. 근데 막상 실제로 떠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, 사진에서 볼 때보다 이 구멍 무늬의 이 사이 틈새 있죠. 이 구멍이 좀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원피스를 입거나 셔츠, 티셔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레이어드를 하게 되죠. 근데 이런 이제 코바늘 의류의 장점은, 특히 이런 여름 옷은요,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. 그래서 네모 2장을 떠서 옆선만 잘 이어주면 그냥 몸에 이렇게 알아서 체형에 맞춰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라인이 되게 예쁜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좀 쉽게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뜰 수가 있죠.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좀 재밌게 뜨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올 봄에 저도 스트라이프 니트를 이렇게 긴 팔로 하나 만들었는데요. 요걸 보니까 제가 그거 만들 때도 소매를 뜨기 전에 입어봤을 때 딱 요 정도 라인도 되게 예뻤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도 여름 버전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역시나 이런 비슷한 구조의 또 니트가 나와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이 구멍이 없는 부분 있죠? 그 부분에다가 다른 컬러를 넣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이 디자인이 또 아주 눈에 띄는데요. 방안뜨기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칸을 비우고 채우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꽃무늬를 만들어줬죠. 이게 아주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길게 입지 않고 좀 짧은 디자인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줄이고 싶다면은 이렇게 잎사귀 부분이 지금 이렇게 3줄이 나와 있잖아요. 이 중에서 한 줄을 없앨 수도 있을 것 같고, 이 윗부분을 조금 더 이 라인을 좀 더 위로 올려서 이 부분에서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참 들여다보고 고민했어요. 이거를 조금 짧게 줄여서 하나 떠볼까? 이렇게 무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와 또 컬러를 섞어서 계속 바꿔가면서 뜨는 이런 재밌는 가디건도 있고요. 요것도요, 구조를 보면요,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이렇게 떴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뜨는 방향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
코를 잡아서 무늬를 뜨다가 소매 쪽 무늬는 또 다른 무늬예요. 소매 쪽 무늬를 뜨고 이쪽에서 이제 소매가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다시 또 반대편 소매 무늬를 떠서 오는 그런 방식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털실타래 볼 때마다 되게 한참 들여다보고 요거를 끝까지 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. 왜냐면 이렇게 보면서요, 이 무늬를 꼭 디자인 그대로 패턴 그대로 따라서 떠도 되지만 좀 이거를 해체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. 이 중에서 딱 요 무늬를 따다가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옷을 만드는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. 여기 뭐 몸판은 어떻게 뜨고 거기에서 소매는 어떻게 붙고 이런 구조를 보고 거기에서 또 무늬는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무늬를 넣을 수도 있죠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실로 떴을 경우에 또 게이지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도도 해보고요. 사진 봤다가 도안 들여다봤다가 또 스와치도 떠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권을 며칠에 걸쳐서도 보게 되는 것 같고요. 또 털실타래는 또 계절이 또 지나도 또 다음 해에 봐도 놔뒀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봐도 여전히 계속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죠. 요 짧은 반팔 가디건도 너무 핏이 귀여워요. 그리고 이 앞판에 이렇게 독특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무늬를 또 응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밑단 쪽에도 이렇게 무늬를 넣었더라고요. 아이디어가 좀 독특합니다. 그리고 또 요 가디건의 자켓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요 무늬가요. 또 요 무늬로 가방을 만들어도 저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요 니트도 독특하죠. 아주 모던하고 귀여운 느낌이고요. 2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만드셨다고 해요. 대바늘 니트에 이렇게 코바늘 모티브를 매치한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. 모티브와 또 모티브가 아닌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교차돼서 옷이 되는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가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화려한 이렇게 꽃 가방이 있는데요. 이 가방을 꼭 똑같이 만들어 보지 않더라도요. 이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꽃 뜨는 방법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. 요거를 부분 이용해서 또 다른 뭐 액세서리라든지 다른 소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팔찌도 만드셨네요. 꽃 모티브를 연결해서 만드는 조끼도 있고 가디건도 있고 역시나 언제 봐도 재미있는 이렇게 모티브 블랭킷도 있네요. 네,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날 수가 있겠죠. 요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책에서도 봤었던 아주 귀여운 작품이에요. 몬순 작가님의 팟커버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. 너무 귀엽죠? 대바늘 니트 작품도 몇 가지 실려 있는데요. 심플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라서 좀 반가웠어요. 제가 요즘에 작업실을 옮기고 나서 계속 맨투맨 티에 고무줄 바지만 입고 있다 보니까 좀 캐주얼한 그런 디자인들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떠보고 싶은, 어렵지 않을 것 같죠? 떠보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또 봄에 인기 많은 이런 스카프 무늬도 있고요. 국내 뜨개 편집숍들 이렇게 소개된 이런 페이지도 아주 반가워요. 서울에 갈 때 한번 꼭 들러보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. 그리고 매 시즌마다 이렇게 유명한 작가님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죠.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뜨개를 시작하게 되셨고, 뭐 디자인할 때 영감을 어떻게 얻으시고, 이런 뭐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읽어보면 좀,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, 또,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의욕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. 그리고 털실타래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항상 있다는 거죠. 보시면은 되게 생소한 그런 뜨개 기호를 또 뜨는 방법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. 매 회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참고를 하면 그동안에 뜨개를 항상 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좀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얼마든지 이런 책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좀 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이번에도요, 이렇게 도안을 잘 읽는 방법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.
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 크로셰를 하시는 작가님의 이 미모사 도안이 이번 호에 실려 있어요. 사진에서 이렇게 봐도요. 요 잎사귀의 이 결만 봐도 와, 이거를 어떻게 몇 호 바늘로 어떻게 떴지? 하는 생각이 딱 들죠. 네, 도안을 봤더니요. 레이스 바늘 14호를 사용하신대요. 그리고 퀼팅 실을 이용해서 뜨개를 많이 하신대요.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미싱사로 뜨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. 제가 제일 작게 떠봤던 것은 이거예요. 요거 인형 장갑인데요. 여기에 엄지손가락 뜰 때도 네, 이거 근데 몇 호 바늘로 했었는지 저는 레이스 8호 이상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네, 요것도 지금은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. 네,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. 그래서 아주 가는 바늘로 섬세하게 표현해서 그런지 되게 생화 같은 느낌이 나죠. 네,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들 외에도요, 양말이라든지 귀엽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가득한 털실타래 같이 보셨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번 시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실을 찾았거든요. 근데 요거의 광고는 아니고요. 제가 써보니까 소품 뜨기에 너무 좋더라고요. 올리오 실이랑 질감이 거의 비슷한데요. 좀 컬러 구성이 좀 다르고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. 한 볼에 70g인데 가운데 지관 없이 그냥 이렇게 땅땅하게 말아져 있어요.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지관을 좀 생략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죠. 볼 크기는 작지만 아주 알차게 담겨 있는 그런 실이고요. 저는 우선 이렇게 모자를 컬러별로 많이 떠봤어요. 이거 산책 모자라고 저 니들코티지 그 채널에서 또 영상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짧은 뜨기로 점점 이렇게 머리둘레에 맞게 이렇게 하다가 구멍무늬 내고 챙을 만드는데요. 이 챙 뜨는 부분이요. 코를 세거나 뭐 규칙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고요. 이런 각도가 나오게 하는 그런 황금 비율을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정말 더 이상 쉬울 수는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쉬운 챙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꼭 이 모자가 아니어도 이런 기본적인 심플한 이런 번거지를 하실 때 한번 그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이요. 요 실이 5호 바늘이 적당하긴 한데요. 이 무늬를 뜰 때요. 여기에서 코수가 변하지 않는데도 5호 바늘을 계속 그대로 쓰면요. 사이즈가 작아져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 실로 새로 모자를 뜨면서 여기까지 다 떴다가 5호 바늘로 그냥 떠봤거든요. 다 떴다가 다시 다 풀었어요. 여기에서 분명히 사이즈를 머리에 딱 편안하게 잘 맞춰놨는데 무늬를 뜨고 나니까 확 작아져가지고 아동 사이즈처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코수가 같아도 무늬에 따른 그런 게이지가 역시나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윗부분에 쓰던 바늘보다 한 치수 바늘을 큰 걸로 바꿔서 무늬를 뜨셔야 게이지가 맞아요. 그래서 5호 바늘로 뜨다가 6호로 바꿔서 뜬 거예요. 이 부분을 이제 물론 제가 그 상세 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요. 영상을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. 이 무늬를 하실 때 바늘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벌써 여러 번 모자 영상을 찍으면서요. 코수를 딱 몇 단에 몇 코 이렇게 딱 정해놓고 특정하지 않고 개인의 손땀에 따라서 또 혹시 다른 실을 사용하실 경우에 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코수를 잘 맞추는 방법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런 영상이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집중해서 자세히 한 번만 보시면 한 번만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도 어떤 사이즈든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. 만약에 7회 배수로 계속 7코씩 늘렸는데 코 늘리는 방법들은 다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. 근데 거기서 한 단에 무조건 7코를 줄이거나 더 뜨거나 한 단 덜 뜨거나 더 뜨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7코가 이만큼이잖아요. 그럼 이만큼씩 차이가 나면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고 또 아니면 너무 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 번 풀게 되거든요. 모자를 뜰 때. 근데 그럴 필요 없이 2코, 3코, 4코 이렇게 살짝만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.
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 손땀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. 니들 코티지 채널에서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모자는요,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쁜 무늬들도 많죠. 근데 그래도 그냥 쉽게 평소에 자주 쓰게 되는 거는 이런 심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유행 타지 않고 그냥 빨아서 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. 그래서 뭐 종이실로도 이 디자인을 떴었지만요, 이번에 이 실은 제가 떠서 이렇게 손세탁도 해봤어요. 세탁을 하고 나면 처음에 세탁하기 전보다는 빳빳함이 좀 덜하긴 덜해요. 근데 다림질 하지 않고 그냥 세탁해서 그대로 모양 잘 잡아서 말려주시면 계속 이렇게 세탁해 가면서 잘 쓰실 수가 있고요.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왜 종이실 같은 경우는 좀 젖으면 안 되잖아요. 좀 조심스럽잖아요. 근데 그냥 수영할 때 이렇게 좀 젖어도 괜찮은 그런 소재의 모자를 찾으신다면 요 실을 또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심플한 기본 디자인을 제가 이번 주에 떠서 올렸었고, 그리고 지금 또 준비 중인 것은 요 디자인이에요. 네, 요 파플라워 모티브도 니들 코티지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. 요 통통한 꽃잎이 막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4개만 넣었죠. 그래서 좀 심플한 꽃을 만들었고요. 요 모티브를 이제 넣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윗부분을 뜰 때 항상 코수를 특정하지 않고 손땀에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,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이 모티브 때문에 이 무늬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죠. 그래서 이게 게이지가 다르면 조금 곤란해져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요, 한 단 뜰 때마다 지금 지름이 몇 cm입니다 하고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게이지를 좀 맞춰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네, 지금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. 지금 영상 제작 중이에요. 그리고 요거는 성인용으로 처음에는 그냥 블랙 바탕에 꽃만 이렇게 심플하게 넣을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좀 만들어서 보니까 이게 색깔 대비가 심하니까 꽃만 너무 튀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초록색을 한번 넣어봤더니 좀 더 캐주얼해지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을 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, 이제 요거 처음에는 이제 한 가지 사이즈만 할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 요 디자인 자체가 성인보다는 아이가 쓰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, 분명히 작은 사이즈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모티브의 크기를 줄여서 또 윗부분에 코 늘리는 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아동 사이즈까지 2가지 사이즈를 지금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도안을 작업 중입니다. 곧 또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요 랄라실에 예쁜 컬러들이 또 많이 있어서요. 요건 네이비예요. 그리고 라일락 색상도 예쁘죠. 네, 다른 색깔로도 지금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요, 그 라벨 붙이는 재미에 또 빠졌어요. 그래서 니들 코티지 로고가 들어간 라벨도 지금 제작 중이고요. 요거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데이지 꽃이 조그맣게 들어있는 이런 라벨을 지금 요 모자 패키지에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처음에 만든 것들은요, 이렇게 그냥 베이지 색깔, 이렇게 바탕색이랑 좀 맞춰서 눈에 안 띄게도 해봤었고, 또 투명한 낚싯줄로도 꼬매봤거든요. 근데 하다 보니까요, 이렇게 초록색 실로 이렇게 뭐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초록색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살짝 요령이 더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앞쪽에서 보고 이렇게 2번 딱 찝어주고 얘를 잘 접어서 넘겨서 안쪽에서 또 2번 이렇게 찝어줬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잘 겹쳐놓고 한 번에 하려고 앞뒤를 한 번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좀 삐뚤빼뚤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서 예쁘게 모양을 딱 잡고 그 상태에서 앞에 먼저 딱 고정을 해주시고 뒤집어서 안쪽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라벨에 초록색 실도 같이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신상은 요 바구니 가방이에요. 이 바스켓백은요, 피크닉 바스켓백이라고
니들 코티지 그 채널에 또 영상이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. 제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약간 꼬이는 느낌으로 바구니 느낌을 내고 싶어서 언젠가 만들어 봤었던 그 무늬예요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실로 여러 번 떴었던 바구니고요. 또 핸들 부분도요, 이렇게 꼬인 모양이죠. 그래서 추러스 핸들이라고 해서 뜨는 방법을 또 니들 코티지 채널에서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요, 요거를 좀 이렇게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이런 밝은 베이지로 바구니 가방을 만들었고요. 사이즈는 살짝 이렇게 줄였어요. 지금 화면상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. 요거는 제가 처음에 실을 한 겹만 이용해서 이렇게 떴었어요.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실 소유량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뜰 때 손이 좀 더 편하기는 한데요. 지금 이 안에 제가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속을 채워놨거든요. 이게 한 겹으로 떴을 경우에는 지금 벌써 여기 이런 부분에 이렇게 힘이 없는 거 보이시나요? 이게 약간 이제 처져요.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꺾일 거예요. 이게 혼자서 서 있는 바구니가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뜰 때 좀 더 빡빡 손이 좀 힘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두 겹으로 했을 때요. 요거 보세요. 얘는 지금 속이 비어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그래도 혼자서 잘 서 있죠. 아주 빳빳해요. 네. 그래서 사이즈를 약간 조금 더 미니 사이즈로 좀 줄이고 실을 두 겹으로 해서 좀 더 탄탄하게 이렇게 떴습니다. 그래서 이 바구니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봐도 예쁘지만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바구니 가방들은요, 대부분 여기에서 코를 잡아서 이제 레이스 실로 그물망 뜨는 방법을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그 방법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.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르게 이런 덮개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덮개를요,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매트예요. 네, 이렇게 그냥 티매트로 사용해도 좋겠죠. 그래서 이런 매트에다가 여기에 핸들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핸들에 끼울 수가 있죠. 그래서 쉽게 덮개지만 이렇게 쉽게 또 열 수가 있고요. 네, 요거를 이제 테두리를 지금은 빨강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 또 한 가지 이제 네이비 색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지금 제가 뜨고 있어요. 네, 요것도 자세히 뜨는 방법을요. 요 무늬랑 처음에 코 잡을 때 몇 코를 어떻게 잡아야 요 무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영상을 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가방만 덮개 없이 그냥 가방만 해도 예쁘죠. 그래서 여기에다가요, 제가 니들 코티지 이번에 새로 만든 로고로 라벨을 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딱 라벨이 하나 딱 들어가도 포인트가 돼서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지금 라벨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라벨이 오면 그것까지 같이 사진을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려 보려고 합니다. 요거를 처음에는 세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덮개를 옵션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.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.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도 4월 달에 아까 그 모자랑 이 바구니와 바구니 덮개가 또 패키지로 스토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네,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털실탈의 봄호 소개를 드려봤고요.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것도 잠깐 좀 두서없이 보여드렸는데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다음에도 예쁘고 재미있는 아이템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올게요. 감사합니다.